여러분 안녕하세요. 헥타뉴스 심층 해설입니다. 공무원 사회에도 성과 중심 인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 사회 하면 견고하고 보수적인 조직이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텐데요. 그런데 지금 이 공직사회 내부에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변화의 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오늘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민간 기업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정부 조직 내부에서는 전례 없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무너진 공직사회의 불문율을 짚어보고 전례 없던 파격 승진 사례, 그 성공의 열쇠가 된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인사혁신 3가지 방향까지 이렇게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인 무너진 공직사회의 불문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공공부문에 단단하게 굳어져 온 아주 오래된 관행 속으로 한번 들어봐 보죠. 오래 버티면 올라간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사실 수십 년 동안 공무원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문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튀지 말고 실수하지 말고 그저 묵묵하게 연차를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승진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연공 서열이라는 단어가 정말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요. 그 자리를 성과 중심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완벽하게 대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버티면 이긴다는 낡은 공식이 해체되고 오직 철저한 실력과 결과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런 근본적인 변화에 불씨를 당겼을까요? 두 번째 핵심 포인트인 전례 없는 파격 승진 현장, 그 진원지인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적 충격파의 중심에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의중 국장이 있습니다. 김 국장은 오직 본인이 만들어낸 가시적이고 압도적인 성과 하나만으로 산업부 역사상 정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초구속 국장급 승진을 이뤄냈거든요. 말 그대로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단순히 밤새워 열심히 일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실제 동료들의 극찬이 있었는데요. 업무의 방향성이 정확했던 건 물론이고 일 처리 속도 역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그가 만들어낸 결과가 압도적인 역량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죠. 도대체 어떤 성과를 냈길래 이런 역사적인 파격 승진이 가능했을까요? 세 번째 주제. 성공의 열쇠가 된 마스스가 프로젝트를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의 관행대로라면 위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익숙한 풍경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김 국장은 완전히 달랐어요. 스스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내는 문제 발견 단계부터 시작해서 프로젝트 설계, 논리적 설득, 그리고 마지막 결과 도출까지 이른바 마스가 프로젝트를 이 4가지 단계적 과정을 통해 아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조직 내부의 반발도 있었고 예산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벽에도 부딪혔거든요. 하지만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한 논리적 설득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게다가 엄청난 책임감과 압박감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일관된 자기관리와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했다고 해요. 뛰어난 리더십이라는 게 논리력뿐만 아니라 강인한 내면의 회복 탄력성에서 나온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할 건 바로 정부의 태도입니다. 정부는 이 이례적인 승진을 그냥 어쩌다 일어난 특이한 케이스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문화를 확대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죠. 한마디로 정부 조직이 일하는 방식을 이제 근본적으로 뜯어 고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결국 이건 운이 좋았던 어떤 개인의 일회성 이벤트가 결코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전체를 뒤흔들 패러다임 전환, 그 인사혁신의 3가지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의 방향은 바로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완벽한 전환입니다. 이제 조직에 몇 년을 머물렀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가, 그 객관적인 결과물만이 승진과 보상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겁니다. 두 번째 방향은 공공조직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탁월한 성과를 내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파격적인 보상이 따른다는 걸 이번 사례로 정부 스스로가 증명해냈잖아요. 이는 그동안 다소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받던 공무원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실행력과 치열한 역동성을 불어넣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큰 변화인데요. 바로 민간과의 경계의 약화입니다. 성과에 따른 철저한 관리, 파격적인 보상, 그리고 초고속 승진까지. 사실 이런 것들은 과거엔 치열한 민간 기업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경이잖아요. 이런 기업형 시스템들이 정부 부처에 깊숙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과 민간의 업무적 경계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철저하게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심층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공직사회를 강타한 이 변화, 그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일시적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공직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릴 새로운 문화의 정착일까요? 분명한 건 이번 인사는 한 사람의 승진이 아니라 공직사회 구조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헥타뉴스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헥타뉴스 365.blogspo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끝이 어디를 향해 갈지 여러분, 앞으로도 요즘 저희와 물가랑 금리 장난 아니죠. 민간 기업들도 진짜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변화가 제일 느릴 것 같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맞아요. 정부 조직이죠. 근데 이 보수적인 공직사회 내부에서 정말 전례 없는 인사 혁신이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성과 중심 인사라는 엄청난 물결인데요. 오늘 살펴볼 자료를 통해 이 조용하지만 강렬한 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에게 어떤 진짜 의미를 던지는지 딱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죠. 그동안 우리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공무원 사회의 이미지 어땠나요?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냥 튀지 말고 조용히 오래 버티면 알아서 승진한다. 연차가고 실력이다. 뭐 이런 거였잖아요. 수십 년 동안 이건 그냥 불문율이자 생존 공식이었어요. 철저하게 수직적이고 수동적인 거대한 관료제. 딱 이게 우리가 알던 공직사회의 예전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이 수십 년 묵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차 이퀄 실력이라는 낡은 공식에서 벗어나서 철저한 성과 기반 인사와 파격 승진이라는 새로운 시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숨죽여서 시간만 때우는 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밖으로는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안으로는 정부가 오히려 조직 체질을 확 바꾸는 정말 긴급하고도 전례 없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챕터 1. 공직사회의 조용한 변화. 추상적인 얘기는 이쯤 하고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 튼튼하던 연공서열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지 이 패러다임 전환의 실제 촉매제가 된 구체적인 사례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2. 파격 승진의 주인공입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이 있어요.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의중 국장인데요. 산업부 역사상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말 그대로 파격적인 승진의 주인공으로 지금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높디 높은 연공서열이라는 유리천장을 와장창 껴버리고 오직 실질적인 성과 딱 하나로 빠르게 국장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공무원 조직에서 연차 무시하고 국장급으로 직행한다? 이거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주변 동료들의 찐 반응이에요.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와, 이거 엄청난 극찬 아닙니까? 그냥 윗사람한테만 잘 보여서 된 게 절대 아니라는 뜻이죠. 김 국장의 승진은 단순히 야근 많이 하고 엉덩이 무겁게 일해서가 아니에요. 방향성이 확실했고 속도는 압도적이었고 결국 그 모든 걸 결과로 떡하니 증명해냈다는 얘기입니다. 챕터 3. 성과를 입증한 프로젝트. 아니 그럼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파격 승진이 가능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MASG 프로젝트에 있습니다. 김의중 국장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프로젝트인데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던 상명하복의 전통을 완전히 부수고 본인의 압도적인 능력을 제대로 증명해낸 결정적 무대였죠. 어떻게 일했는지 그 3단계를 보면 진짜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위에서 지시 내려올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첫째,
본인이 직접 현장에 뛰어나가서 문제를 찾아냈고요. 둘째, 그 해결책의 판을 스스로 짰습니다. 마지막 셋째, 조직 내부에서 반발하고 예선 없다고 할 때 오로지 객관적인 데이터와 빈틈없는 논리로 싹 다 설득해냈어요. 그냥 얌전히 내 차례를 기다린 게 아니라 완전히 주도적으로 치고 나간 거죠. 자, 챕터 4. 공공조직의 3가지 변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이 엄청난 사례를 그냥 우리 조직에 진짜 뛰어난 에이스 하나 나왔네 하고 조용히 묻어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동네방네 엄청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이 특정 사례를 아예 공직사회 전체를 확 뜯어고칠 의도적인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로 삼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선언인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사례를 통해 공직사회에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딱 3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 둘째, 공공조직의 경쟁력 강화. 셋째, 민간과의 경계 약화. 와, 단 하나의 파격 승진 사례가 그 거대하고 꽉 막힌 관료제라는 호수에 엄청난 돌덩이를 던진 셈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파문이 일고 있는 거죠. 하나씩 좀 더 깊게 파볼까요? 첫 번째 핵심 메시지.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심플해요. 당신이 이 자리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도대체 뭘 이뤄냈느냐가 앞으로의 커리어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줄 서서 순서 기다리기,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공무원들의 승진이나 커리어는 철저하게 측정 가능한 결과물, 그 성과표 하나로 평가받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핵심은 공공조직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솔직히 사람 마음이 다 똑같잖아요. 행동은 결국 보상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진짜 죽어라 해서 성과 내면 그만큼 공정하고 파격적으로 보상받는다. 이 확신이 서는 순간 조직원들의 눈빛부터 달라집니다. 실행력이나 주도성이 그냥 폭발적으로 느는 거예요. 잘하면 확실히 챙겨준다. 이 단순 명쾌한 진리가 그동안 고인물 같았던 공무원들의 발걸음을 얼마나 빠르게 바꿀 수 있는지 이번 사례가 완벽하게 보여준 거죠. 세 번째 변화, 어쩌면 이게 제일 파격적일 수도 있어요. 바로 민간 부문과의 경계 약화입니다. 성과 철저히 관리하고 그에 맞춰 보상하고 고속 승진 팍팍 시켜주고. 여러분, 이런 거 사실 피 튀기는 민간 기업에서나 보던 아주 전형적인 기업형 인사 구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정부 조직 깊숙한 곳까지 이런 기업형 프레임워크가 훅 치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공직사회에선 진짜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민간과 공공의 그 견고하던 경계선이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챕터 5, 압박을 견디는 자기관리. 지금까지는 저희가 거시적인 시스템이나 조직 문화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시선을 살짝 돌려서 이 거대한 변화의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적인 집단에서 관행을 다 깨부수고 변화를 이끈다는 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일이니까요. 결국 이런 미친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보이지 않는 진짜 원동력은 바로 멘탈 관리, 즉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와 회복 탄력성입니다. 김희중 국장님도 인터뷰에서 그 큰 프로젝트 이끌면서 받는 엄청난 압박감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본인만의 노하우를 언급했었죠. 결과라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기획력이 뛰어나다고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방에서 태클 들어오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내고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 단단한 멘탈, 이게 바로 성과를 완성하는 진짜 필수템이라는 거, 우리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단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시작된 이 엄청난 파문, 이거 과연 그냥 일회성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공직사회 전체의 체질을 싹 다 바꿔놓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로 정착하게 될까요? 분명한 건 그 견고하던 연공서열이라는 낡은 벽은 이미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과가 곧 실력이다, 이 명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지금, 이 흥미진진한 변화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 모두 진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헥타뉴스입니다. 요즘 고물가에 고금리에 민간 기업들도 다들 허리띠 꽉 졸라매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렬한 폭풍이 불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조직 내부입니다. 철옹성 같던 공직사회에 전례 없는 성과 중심 인사라는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오늘 이 내용 아주 핵심만 짚어서 명쾌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포인트들입니다. 단단했던 연공서열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이 파격 승진의 주인공은 누구인지, 또 정부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공직사회가 어떻게 변할지까지 쭉 한번 살펴보시죠. 첫 번째, 무너지는 연공서열의 불문율입니다. 여러분은 공무원 하면 솔직히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10중 8구는 그냥 오래 버티면 알아서 진급하는 거 아니야? 괜히 튀지 말고 조용히 있는 게 최고지. 이런 생각들 하실 겁니다. 사실 그게 수십 년 동안 공직사회를 지배해온 아주 강력한 불문율이긴 했죠. 그런데 지금 이 오래된 공식이 완전히 박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 버티면 올라간다는 생존 마인드가 이제는 성과가 커리어를 결정한다는 새로운 현실과 정면으로 꽝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나온 전례 없는 파격 승진 사례 때문에 이 단단했던 판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대체 누가 어떻게 승진했길래 이러는 걸까요? 두 번째, 파격 승진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의중 국장입니다. 이분 정말 산업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초고속 승진을 해버렸습니다. 남들 다 기다리는 그 지루한 연공서열 사다리 있죠? 그거 다 건너뛰었어요. 오로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결과, 그 성과 딱 하나만으로 이 자리에 오른 겁니다. 동료들의 평가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이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게 그냥 무적정 밤새서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방향이 아주 정확했고 실행 속도는 남들하고 차원이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과로 깔끔하게 증명해냈고요. 실제로 김 국장이 주도했던 MSGA 프로젝트를 보면요. 기존에 위에서 시키면 하는 그런 수동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일단 현장에서 진짜 문제가 뭔지 스스로 찾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본인이 직접 해결책을 디자인해요. 내부에서 반발이 없을 수 없겠죠. 이걸 철저한 팩트와 데이터로 완전히 정면 돌파해버린 겁니다. 세 번째, 정부의 숨기지 않은 의도입니다. 전 이 부분이 제일 흥미롭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 이례적인 승진을 그냥 조용히 넘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나게 큰 확성기를 대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숨기기는커녕 동네방네 다 알렸다? 여기에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인 시그널이 숨어 있는 거죠. 정부의 공식 입장을 한번 볼까요?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문화를 확대해서 공직사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그냥 흔한 슬로건이 아니라는 거죠. 김의중 국장의 사례를 딱 보여주면서 우리 이제 말로만 안 한다. 진짜 행동으로 보여줄게 하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이 가져올 거대한 변화들 네 번째 챕터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앞으로 공직사회의 새로운 스탠다드가 될 세 가지 핵심입니다. 첫째, 연공서열에서 성과 중심으로. 둘째, 공공조직의 경쟁력 강화. 셋째, 민간기업과의 경계 약화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까요? 첫 번째 변화, 성과 중심으로의 전환입니다. 이제 평가는 당신 그 자리에 몇 년 앉아 있었어가 아닙니다. 당신 그래서 뭘 해냈어? 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거죠. 단순히 시간만 때웠다고 진급하던 시대는 서서히 끝나가고 있습니다. 실력 있는 분들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엄청난 기회가 온 거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일 잘하는 정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죠. 두 번째는 조직 전체의 실행력, 즉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상이 확실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직의 DNA 자체가 바뀝니다. 아, 내가 잘하면 그만큼 확실히 인정받는구나 라는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아요. 스스로 움직이고 문제를 해결하려 들죠. 성과 기반 보상이 조직 전체를 굴러가게 만드는 엄청난 모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변화는 민간 기업과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점입니다. 성과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잘하면 파격적으로 보상하고 초고속으로 승진시키는 거. 사실 이거 예전에는 피 튀기는 민간 기업에서나 하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직사회도 이런 기업형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과를 낼 준비가 된 사람에겐 아마 공직 역사상 지금이 가장 역동적이고 좋은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거대한 시스템 이야기 이면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저런 막중한 공공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성과를 낸다는 거.
그건 뼛속까지 파고드는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매일 견뎌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김혜중 국장 역시 이 엄청난 무게를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럼 이분은 그 압박감을 어떻게 다뤘을까요? 뭔가 대단한 비법이 있을 것 같지만 답은 의외로 단순하고 흔들림 없는 일관된 자기 관리였습니다. 일에 대한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스스로의 멘탈과 스트레스를 통제하지 못하면 그 성과는 절대 지속될 수 없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하이퍼포머들이 가진 숨겨진 비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짚어볼 내용입니다. 이게 과연 일시적인 이벤트일까요? 아니면 문화일까요? 헥타뉴스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번 김희중 국장의 사례는 절대 와, 저 사람 운 좋네 하고 소비될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수십 년 묵은 둘문율이 드디어 깨지고 공무원도 이제는 냉정한 결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시대. 그 거대한 공직사회 구조 변화의 완벽한 시작점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파격적인 사건이 그냥 한번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공공부문 전체의 체질을 싹 바꿔놓는 새로운 문화로 굳어지게 될까요? 이 흥미로운 변화의 과정, 저희 헥타뉴스가 계속해서 예리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헥타뉴스 웹사이트 hectanews365.blogspo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